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화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우리 양시장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좀 우리 시장도 연휴 내내 좀 푹 쉬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2차 전지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었고요. 리오프닝주 그리고 자동차주의 강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 3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님, 김민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단 3거래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오늘이 지나갔으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자, 이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연휴 푹 쉬고 돌아오셨나요? 오늘의 기분은 어떠신지,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당계 1년차님 또 일찍 오셨어요. 자, 서당계 1년차님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컨디션 90%님 오셨네요. 90%면 꽤 나쁘지 않은 컨디션입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컨디션 100%로 수익도 100%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고요. 봄님 오셨습니다. 정간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승님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건강희님께서도 운영형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운영형님 아프지 마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자, 저희 건강하게 다시 한번 오늘도 2시간 달려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백꽃 피는 날님과 함께 엄마 사랑 리니 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덕자님까지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시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을 통해서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384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16,400원입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한 달 동안은 상승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방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잘 올라갔었죠.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SMR 관련해서 뭐 호재 같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파란불을 띄우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내려오면서 16,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6,13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약간 1%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더라고요. 네. 2023년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 기대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 3847님께서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원전의 업황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초에 사셨으면 이 상승기에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하게 지금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장에서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원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키워드로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두산 에너빌리티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예, 키워드 한마디로는 이제는 온전 폐만은 잊어라. 펀드멘탈이 중요하다. 예, 먼저
원전 있고 이제는 펀더멘털이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저는 정책 이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정책 이슈. 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원전은 이제 잊어라. 펀더멘털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전은 테마거든요. 아직까지. 예, 실적으로 따라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동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의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논란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지적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주가 빠진 게 이겁니다.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호재가 있었다는데 호재가 아니라 악재였거든요. 악재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적재산권 존중과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이지 않습니까?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준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쪽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원전 해외 시장 쪽에 특히 이제 체코라든가 폴란드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 자꾸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내세워가지고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 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다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 독소 조항이 그대로 준수가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폴란드라든가 체코를 중심으로 한 원전 불확실성 수주에 대한 원전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네.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쪽으로 간다는 데는 신한울 운전과 관련된 재개가 좀 되면서 수주도 좀 받았고 나올 만한 내용 받았는데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폴란드라든가 체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엄청 고평가입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이 아직도 주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이거든요. 올해 매출액 전망이 15조 원입니다.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 기준 매출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두산 밥캣이 핵심 자회사예요. 이 지분이 한 5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00% 반영이 좀 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50% 넘게 반영이 좀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 원입니다. 근데 두산 밥캣이 지금 올해 불사키 시장 자체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영업이익이 아마 1조 1,000억이 넘어가요. 즉 네.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자체는 두산 밥캣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담수 사업과 관련된 원전 쪽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아직 실적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핵심 연결 자회사인 두산 밥캣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연결주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유통 물량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1억 4,300만 주, 아마 자본금으로 따지면 6천억 대인데 지금 자본금이 3조 2천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무려 6억 주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예상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기업 가치 증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아마 2조 5천억 났거든요. 2018년도 이후에 단기 순손실이 영업이익 1조 원 나지만 계속 단기 순손실이 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당 BPS가 유통 물량만 증가가 되면서 2018년도에 주당 BPS가 1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앞서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2조 원, 3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0조 원입니다.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도 끝났고 실적 펀드메타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현재 이 분쟁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도 싸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이슈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단 그 좀 호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1분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전자공시 가서 좀 열어보니까 한수원이랑 계약된 것도 있고 약 4조 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수주 잔고에도 첫 번째 좀 이면으로 보자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일단 수주 잔고나 실적으로는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에너빌리티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미의 어떤 경제 성과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해석이 나름이겠지만 원전 부분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원전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와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IP 이 부분이 분쟁이 미에서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호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주 잔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과연 이 에너빌리티가 실적이나 수주 잔고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스탠스가. 내가 2023년 초에 좀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왔고 우리가 뭐 정책 기조가 다시 탈원전으로 가겠다 뭐 그것이 변화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셨다는 것은 역시나 모멘텀 부분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미 이후에 다들 이게 뭐 뉴스로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유스케일이죠. 유스케일 파워 협력을 강화하겠다. 소형 원전 모듈이지 않습니까? SMR.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가시화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거는 2030년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2차 전지로 좀 비교를 하자면 전고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전고체 시장 도래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2025년이거든요.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내용들 좀 뜯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협업을 강화해가지고 부품 정도는 조금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가가 가려면 결국 이 지식재산권 분쟁 요소가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의 상승 동력이 나간다. 그래서 저는 에너빌리티를 지금 보게 되면 1분기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탄합니다. 오히려 한 2달 동안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대거 수급도 좀 왔고 근데 주가가 쉽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주도적인 세력이 외국인과 어떤 기관 세력들이 좀 포진되어 있을 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 그것이 결국은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결국은 기댈 부분은 정책적 이슈, 모멘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방미에서 이 원전 부분 성과가 해결이 안 됐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는 튼튼하지만 무거워서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실적이나 수주 잔고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기댈 거는 모멘텀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또 운영위원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가 5월 4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잘 안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도 좀 좋게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사 실적 자체는 앞서겠다 기대할 건 자체가 핵심 자회사인 두산 바켓이거든요. 근데 두산 바켓이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무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5%인가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분 자체가 증가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연결로 반영이 된다 한다는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건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점은 제가 앞서 이제 예사에 2018년도 이후에 그 실적 자체를 제가 적자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에 2018년부터 나와 있는 것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5,200억 적자 났고요. 이때도 영업이 1조 났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영업이 1조 났는데 4천억 적자 났고요. 2020년도에 1조 원 적자 났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4,900억.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 매각 차익일 거예요. 매각 차익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7천억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주가치, 기업의 가치, 단기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봐야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주당 BPS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당 BPS가 증가가 돼야지 하방이 탄탄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계속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정도 나다가 단기 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당 BPS가 2018년도에 1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올해 11,000원이거든요. 거의 역성장이지 않습니까? 주가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유통 물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유통 물량 늘어난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유통 물량이 늘어난 것 자체는 내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이 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악재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유통 물량이 가장 증가된 1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과 비슷한 회사가 어디 회사냐면 아시아나항공도 안 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아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봐야 되는 것 자체가 한진칼이 지금 1조 1억 3천만 주 지금 유상 증자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발행 주수가 7천만 주인데 그러면 2억 주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13,000원이거든요. 시가총액 2조 6천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밸류 자체가 PR이 20배, 30배가 올라가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제로도 놓칠 때 우리 시장님이 1월 달에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샀다는데 연초는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정도 언저리였을 거지 않습니까? 지수는 지금 100포인트 올라왔고 그 사이에 계속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있었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주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셔라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원전 업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이 원전의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뭐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 글로벌적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원전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작년 거의 한 하반기부터 좀 이슈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사이드 쪽으로 원전을 좀 합류시켜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합류를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원전을 포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전기세 인상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딱 하고 또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요즘에 예전처럼만큼 원전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전 기수도 원전 이제 그 공장들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늘어나고 있고 추세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종목들의 해석을 할 때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기업 가치 내용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의 요인들. 수급이냐, 뭐 실적이냐, 독보적인 기술력이냐, 어떤 모멘텀성 플레이냐. 근데 저는 원전은 정책 이슈, 모멘텀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체코나 폴란드 이렇게 나갈 때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 허락 맡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도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율 좀 조정해보자. 몇 프로 줄 거냐. 딱 이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몇 프로 띄워줄 거냐. 프로테이지 이건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난 시간 투자는 좀 가능하다. 좀 이런 부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하기는 사실은 보유로 들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내는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이 시간 투자가 좀 가능한 쪽이고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을 모멘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우리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이만큼 어떤 쾌거를 이뤘다 이런 것도 좀 분명히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랑 이런 비율 조정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두산의 에너빌리티에 아까 우리 박준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승동이 될 수 없는 요인들 반대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분쟁 해결. 이 분쟁 해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분쟁 해결이 이제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이제 네네. 스트레스 기사로 나오고 웨스팅하우스랑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주가는 뜰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주가가 또 예전만큼 3만 원 같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네네. 그런 퍼포먼스는 좀 어렵다. 왜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 이제 하는 게 뭐냐?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그러기도 어려워요. 에너빌리티는.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단기 리바운드 정도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위치가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가 저는 2만 원 제시를 했고요. 네. 장기 보유가 가능하시다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지수대로 봤을 때 손절가는 저는 제시 안 해드렸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확실하게 이 웨스팅하우스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령님의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반등 목표는 18,000원 정도 언저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5,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내일 손절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요 투자 가격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원전은 잊어라. 이제는 펀더멘털이다. 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고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이고요. 손절가 짧게 1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정책 이슈로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없어요. 조금 더 보유해보시면서 이 분쟁이 해결되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과 함께 해결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고고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롯데정보통신 28,1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로 29,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약수익권에 조금 있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청 고고님께서는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운영형님, 이 롯데정보통신 중기로 봐도 될까요? 네, 이 회사는 지난주 4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이제 결정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시스템 통합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시스템 통합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통합업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게 됐었는데 모든 그룹들이 관련 시스템 통합업체를 거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의 모든 대기업들이 계열사들 전산 작업, 뭐 사무실 이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막 뜯어 붙이고 사무실 막 레이아웃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LG그룹에 있을 때 보게 되면 LG CNS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주말에 건물 다 뜯어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 네. 인건비 먹고 수익을 내는 회사가 이들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들이 다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 LG도 LG CNS 있고, 그 다음에 SK는 SK CNS가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가장 지분 많이 투자해가지고 SK를 합병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SK그룹 지배주지 역할을 하는데 네. 역할을 한 거고요. 롯데그룹도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포스코 ICT 관련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그냥 인건비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선에서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익률이 4% 5% 정도. 100원어치 팔면 인건비 빼고 대체적으로 4원, 5원 정도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못 받습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이 앞서 이제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최근에도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마 챗 GPT라든가 관련 쪽에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그룹들이 다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 자체는 그냥 이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의 이런 주식들은 밸류 자체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룹에서 일정 마진을 딱 보장해 주니까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회사 보게 되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될 거고요. 매출액도 보면 8,400억, 9,300억, 1조 원, 1조 1,000억, 영업이익 400억 정도 전후, 단기순이 400억.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성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밸류 자체를 본다면 PER, 현재 시장 여건을 한다면 11배, 12배, 맥시멈 가봐야 12배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2,70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PER 지금 딱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0배 수준에서 오늘 좀 올랐으니까 이제 11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겠네요.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12배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배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 가격이 아마 33,000원 언저리,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저항을 좀 받으면서 더디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다 할 거고요.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죠. 저점이 좀 나온 거가 올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상향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 33,000원이니까 32,500원 정도가 이 종목의 어떤 밸류로 적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고 32,5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정보통신, 롯데그룹의 시스템 통합업체고 이익률은 낮지만 수익률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33,000원 언저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우하이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정간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8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우하이텍이라고 하면 지금 차트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다가 만원 탁 찍고는 이제 조정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더라고요. 7%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9,09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이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건 꼭대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더 갈까요? 그렇죠. 네. 늘 주식을 보실 때 그 차트적인 거는 일봉보다도 일봉을 본다는 것은 그날의 하루 주가 흐름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봉을 보겠다는 것은 주 단위 흐름, 월봉을 보겠다는 월 단위 흐름을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는 이제 자동차 업황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 예전에 성우 금속이었거든요. 가장 특화되는 게 범퍼 레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우리 측면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 멤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충격 완화 이런 것들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전기차에 범퍼 레일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마찬가지죠. 내연기 여관 차에도 범퍼 레일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의 그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R&D 연구 그 물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간을 조금 크게는 많이 할애 못하겠지만 배터리 셀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그냥 자동차의 그 스트럭처 구조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또 안전장치 역할을 또 합니다. M자형, H형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지금 탄탄하게. 그게 현대차입니다. 정말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정성이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를 제가 직접 다니는 연구원한테 물어본 건데 다 뜯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사업이 이제 다각화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범퍼레일 시장 점유율이 이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주가가 들어왔고 오늘도 현대차 그 점유율이 나왔죠. 3위가 이제 발표가 그 MS가 또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주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2,400선에서 2,500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500선 좀 넘어가면 지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계속 2,500선, 뭐 2,400선 있을 동안에 2차 전지가 계속 고공행진이었지 않습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다른 데서 뭔가 채워야 되겠죠. 같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자동차하고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들은 실적이 나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하고 또 성모하이텍 자체의 주가를 봤을 때도 많이 올랐지만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우리 한보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시청지면 높을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인정을 딱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예를 들어 좀 뒤로 밀린다. 이러면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죠. 이거는 이제 따라가는 시는 분들은 인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밑에서 한 7,000원 권역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보유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비중이 이제 10%십니다. 저 정도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정찰병 정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주가는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무난할 것 같고요. 결국 목표 주가를 이제 산정해야 되는데 월봉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호하이텍의 지난번에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 10,000원 넘어갔거든요. 1,600원 정도 선까지 갔는데 저는 더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호하이텍 이제 프리미엄 부분은 어디까지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 11,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이제 FOMC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방향타가 좀 잡힐 텐데 이 부분도 이 방향타가 잡혔을 때 수급이 어디 쪽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자동차의 시대가 한번 다시 돌아왔고요. 자동차 부품인 성우 하이텍도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 조금 더 높은 거 바라봐도 괜찮겠습니다. 보유를 하시면서 혹시나 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꿀팁도 전해드렸고요. 목표가 짧게 11,500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참고를 하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ENF 테크놀로지 네,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3,200원에 5%입니다. 23,200원에 5%. 예. 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 예. 10% 정도 가까이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선별을 해야 하는지.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그 운영위원님께 바로 네? 손절도 손절도요? 알겠습니다. 네. 운영위원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추가 하락은 없다고 봐요. 다만 올라가는데 반도체 회사들, 생산회사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조금 시기 자체가 조금 후행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분기 때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 감소에 따라 가지고 또 대폭적으로 지금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생산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관련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적자가 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실적 시즌에 이제 조만간 관련 또 종목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될 건데 혹시 관련 또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일단 적자가 나게 되면 걱정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3분기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고점 돌파보다는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시각 광정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기업인데 회사 장점 자체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노리고 2018년도에 32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18년도에.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 4분기 때 시작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작년 미국 오스틴 공장 미국 쪽에서 약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때, 3분기 때 시작이 괜찮았는데 그 영향을 작년 4분기 때 좀 받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가가 부진한 것 같은데 이미 이 회사가 투자가 전개됐기 때문에 또 재무 내용 자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면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요.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주가가 쌉니다. 작년도 주당 EPS가 지금 이 회사가 3,000원짜리 주식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마 반도체빵이 안 좋아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2,800원, 3,000원 가까이 나와요. 현재 주가는 PR이 7배 되는 수준인데 이 소재 관련 종목 쪽에 지금 가장 탄탄한 회사가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이 지금 PR이 11배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은 약간 할인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7배 정도가 현재 시장 여건에서는 쉽게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추가 매수하세요. 이거는 주가 빠진다고 손절할 수 있는 주식 아닙니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부품 종목들 같은 게 시작이 안 좋으면 손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재 관련 종목들은 업황이 좋으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중 5%밖에 안 되고 약간 손실 구간인데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요. 2만 원 아래로 쉽게 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종목 이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라 2만 원 초반에 매수해가지고 아무래도 현재로 봐서는 지금 2만 4천 원대에서 지금 계속 저항이지 않습니까? 2만 3,800원. 이 사이에 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한다 한다면 내년도까지 간다 한다면 이 종목은 거의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3만 원, 3만 2, 3천 원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등락 구간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중이 적으니까 2만 500원 아래에서 5% 정도라든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만 3천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2만 500원 아래 추가 매수하시고 2만 3천 원 위에서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갯민님 오셨고요. 박용준님, 가을님 모두 반갑습니다. 또 오늘따라 보니까요. 본인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을 닉네임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평생 존버님 계시고요. 기본과 원칙님도 계시고 실적 모멘텀 성장 가치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반갑고요. 올려주신 종목들도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AHY님께서 전화는 부끄러워요 라고 하셨는데 처음이 어렵지 아마 한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게 또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02-325-8200번으로 전화상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튜브에서 소울님이 남겨주신 에로티 백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4,9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에로티 백큐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음봉을 띄기는 했습니다만 1% 상승세 유지를 하고요. 15,5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기는 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님이 이 종목을 이제 사신 이유는 명확해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7%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로봇 관련 종목도 그랬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더 샀다. 맞아요. 이러고 주가가 막 가고 그랬는데 뭐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관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럼 뭘 하고 있냐? 결국은 이제 건식 진공 펌프 쪽이거든요. 근데 진입장법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회사가 유일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던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반도체에 관한 종목들을 웬만한 종목들을 봤을 때 재무제표가 뛰어나고 기술력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또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기업들, 특히나 또 10% 이상 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보통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단기간에 못 가고 등락 과정만 연출되지 결국은 경기 하방의 정점이 3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개선되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지금 2분기이고 5월이에요.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주가는 이제 일정 부분 선반영된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주가의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먼저 앞서서 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을 보게 되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결국은 누가 좋은 종목을 잡아서 저가에 사서 길게 가져가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 생각하고 반도체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쪽인데 여기는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고요. 앞으로 이거 여기는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광 장비 수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아질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네. 반영이 되겠죠.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 511 요즘에 또 약간 업황이 또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들을 좀 들었죠. 그렇죠. 여기 장비는 또 OLED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단지 주가는 조금 등락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FOMC 말씀드렸냐. 저는 이제 이번 달에 FOMC가 있고 다음 달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FOMC 안 중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더라도 무엇이냐. 결국은 방향타가 잡혀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과 자금이 늘어나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파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갔다. 그럼 다른 데 못 가요. 오늘 2차 전지가 갔다. 그럼 다른 데 또 힘이 없습니다. 제한된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개선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든지 뭔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거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주가가 꾸준하게 좀 올라왔어요. 올해 정말 예쁘게 진압으로 자북자북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8,400원부터 결국은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100%가 주가가 떴거든요. 그래서 더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 우리 시청자님은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월봉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재작년이죠. 2021년에 찍었던 19,900원이 고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는 단숨에 가진 못할 겁니다.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조정 줬을 때는 추가 매수가 권역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 14,000원, 13,000원까지 좀 밀렸다 하면 비중을 조금 지금 비중 10%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다들 정찰병을 많이 보내셨어요. 정찰병을 딱 보내가지고 네. 좀 보겠다 각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업황만 정상화가 되면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로 조금 짧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기 목표가 18,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무의미하다.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없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 조금 더 늘리시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유튜브에서 라이온파파7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46,500원에 비중은 40%십니다. 비중은 조금 많이 담으셨어요. 내일 IR 있고 유중 참여한다는 공시 뜨고 시간에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네,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서 최근 들어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4월 중반부터 좀 빠졌다가 어제 오늘은 네, 또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 오늘은 또 파란불이 또 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간에서 또 상한가가 네. 올라갔다라는 공시도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운영형님, 네. 당분간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녹스 첨단 소재니까 오일리드 소재에 관련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 확대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일리 시장 자체가 애플이 좀 참여함에 따라서 캐파가 커지니까 올해와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유 자체가 예산 리튬 관련 쪽으로 자회사 쪽에 아마 지분 취득했다는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래서 리튬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재료가 지금 이 회사 주가의 시간의 상승을 이끄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재료는 앞서 오일리 소재 부분 자체는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요즘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튬 관련 재료가 좀 부각이 좀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알파 요인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일리 소재 관련 종목 중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녹스 첨단 소재와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가 있거든요. 덕산 네오룩스가 있는데 제가 덕산 네오룩스하고 옛날 한번 전단해 드릴 때 덕산 네오룩스보다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훨씬 주가 저평가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보다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보시다시피 덕산 네오룩스 그 주가 자체는 지금 하방이거든요. 지금 많이 차트가 많이 다르죠. 다른데 회사가 이제 실적 성장 자체도 좀 더 가파르고요. 가파르고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PER 30배에서 꺾였어요. 30배에서 꺾였고 30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30배가 그 예사의 오일리 소재와 관련된 쪽에 일단 맥시멈 밸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상되는 지금 주당 EPS가 지금 거의 2,900원이거든요. 2,900원이면 만약에 30배를 적용한다면 30배를 적용한다면 9만 원이 나오죠. 덕산 네오룩스가 고점 깎인 걸 감안하면.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올해 실적 자체가
예사가 작년도보다 올해 진짜 감소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할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일리드 소재와 관련된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6만 원 정도까지 언저리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차트로 본다 한다면 작년 5월 달에 주가 5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서 이제 자회사 리튬과 관련된 지분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오일리드 소재 플러스 자회사 재료를 감안해서 일단 좀 목표 주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일단은 5만 7천 원대가 작년 고점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업 내용 앞서 얘기했던 오일리드 소재 부분 자체가 올해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일단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원저리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OLED 소재 부품 좋아질 수 있다란 첫 번째 모멘텀 주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이녹스 리튬의 지분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 기사로 지금 이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5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조민경님께서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대한유화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이 17만 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언제쯤이면 하락을 멈출까요? 언제쯤 재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유화가 정말 2년 내내 지금 주가가 하락을 겪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4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 하단 뚫고 내려오면서 1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2차 전지에 좀 그 명과 암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환유화도 예전에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던 부분이 여기는 원래 납사 올레핀유입니다. 본업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매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 프로필렌하고 이제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쪽이거든요. HDP, P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산 공장하고 울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대환유화가 갈 때 결국 화학 업종도 괜찮았지만 결국은 2차 전지로 부각되면서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더 확보가 됐다. 이 주가로 갔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2차 전지 옷깃만 스쳐도 2차 전지 주가들 막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하고 무관하게 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그러면 대환유화는 2차 전지도 왜 못 가냐? 이건 반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업이 안 좋지 않냐? 맞습니다. 본업이 6분기째 적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정말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앞으로 기대감이었는데 이건 좀 너무 대환유화는 억울한 측면인 거죠.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부각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본업 업종, 올레핀유 여기를 부각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환유화는 운이 없죠. 실적 부분이 너무 부각된 것 같아요. 6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가 나버리니까 들어가서 좀 보시죠. 네, 이제 여기 보면 분기 보시게 되면 6분기, 6분기 적자예요. 계속 지금. 이 부분이 2분기 때까지도 가이던스가 지금 적자가 예정돼 있거든요.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적자가 좀 해소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주가로 좀 올 수는 있겠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이 주가는 조금 기술적인 관점이나 화학 업황이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정도.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너무 오래된 건데. 너무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 맞습니다. 옛날 사람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화학입니까? 뭐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만약에 내가 오늘 추가 매수 사인을 냈을 때 우리 시선에 과연 답답하지 않을까. 과연 대환유화가 다시 2차 전지로 그 폴리머에 대한, 분리막 폴리머에 대한 성장 가치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을 줬던 요소가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로 부각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본업이 회복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시청자님의 접근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 행보 때 사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 자체가
탄탄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시간 투자는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접근 포인트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2차 전지 성장성은 딱 확보가 돼 있어요. 이런 수주장고 탄탄하고 이런 데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가져가야지 단기로는 접근 포인트가 좀 별로 좋지 않다. 보유하시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돼야지 화학 업종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본격화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20%셔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추가 매수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 넘어가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굳이 손절을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설사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보유만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렵지만은 좀 연말까지 보유하고 내가 내년까지 좀 끌고 간다. 그러면 21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21만 원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기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종목은 조금 내년까지 보고 가는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 투자로 갔을 때 목표가 21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 회복이 되는 게 일단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장기로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로 비중 늘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21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튜브에서 AHY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지금쯤이면 항상 댓글에 굉장히 활발하게 달아주실 시간인데 지금 AHY님 지금 댓글 지금 상담 요청됐으니까요. 지금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우선 탑 머티리얼이고요. 77,83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탑 머티리얼 2차 전지 엮이면서 상승세 보였죠. 시청자님도 좀 이때 사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운영장님, 중기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중기 전략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본래 이제 전극 공정과 관련된 그 장비 회사거든요. 네.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그 지분 아마 32%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 종목과 이제 코인테크와 함께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장비보다는 이 회사가 하이니켈계 양극재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니켈계 가장 이제 고가의 근데 이 회사 이제 기술력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도 이제 실적 자체도 한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좀 난 회사고 실적 자체는 뭐 무난하게 이익을 좀 나누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일단은 이거 양극재와 관련된 이쪽에 진출한다는 그 재료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이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확실히 좀 찍힐 때까지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중장기적 추세 자체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는 어려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종목이 92,000원까지 갔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종목별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은 거의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 딱 중요한 62동 평균선 자체가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77,800원대 좀 사셔서 한 10%, 20% 가까이 지금 손실 구간인데 아마 고점 돌파는 어렵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사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 장년도 예사가 이제 영업이 118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결국 이제 돈 되기 위해서는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하이니켈 망간계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에 성공할지. 근데 이 기술 개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순도의 하이니켈계 망간을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좀 될 때까지 고점 돌파보다는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락폭에 일단 현재로 봐서는 낙폭과대 반등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거예요. 현재 21동 평균에 꺾여 내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언저리 정도 반등, 최근에 하락폭이 한 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 한다면 아마 72,000원 정도를 해서 약간 좀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눌림목이 저점이 확인이 된다 한다면 그 선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일단 반등 염두에 두시고 고점 돌파를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72,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좀 팔고
향후 추이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말씀 주시면서 7만 2, 3천 원 정도에서 매도 후에 저점 확인 후에 다시 진입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계속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 거고요.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 진단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2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지입니다. 이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네. 최근에 굉장히 들썩들썩하는 종목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